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이제 어닝 시즌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나씩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당연히 보유를 좀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죠. 그동안 정말 목이 다 닳도록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예상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의 어떤 물론 제가 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뭐 변수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또 더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는 느낌을 자꾸 좀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좀 어떤 부분들이 좋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밸류를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익 부분이 개선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 돌파해서 2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라는 기사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뭐 물론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또 TV 가전 부분 요런 쪽이 이제 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좀 이슈가 나오고 있죠. 좀 우려스러웠던 그런 반도체 부분도 기대 이상에 선전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3분기부터 디램 가격도 반등을 좀 줬어요. 이 부분이 물론 수요가 늘어서는 맞지만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부터 재고를 미리 좀 땡겨서 확보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요가 또 늘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었죠. 반대로 또 우리 모바일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전체 시장은 9%, 전 세계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는 9% 정도 좀 침체를 맞게 됐는데 오히려 전체 판매량이 감소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전체 점유율의 22%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 또 이슈가 나왔었죠. 자, 어쨌든 이거 광고가 너무 많이 뜨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10조 원 초반으로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닝 시즌은요, 똑같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할 만큼 했네라고 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퍼포먼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수익률이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전망치인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기존에 보다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브레이퍼님들은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많이 해드렸고 그것들이 벌써 지금 하락장에 잘 담아 놓으니까 지금 뭐 수익 거두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호황기 이런 이야기가 쭉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모바일 사업부 IM이거든요. IM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좀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판매량이라든지, 그쵸? 굉장히 호조를 좀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었고, 결과적으로 갤럭시 20부터 해서 또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량도 엄청나게 급증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에 가장 새로 출시를 했던 갤럭시 Z 폴드 2라는 단말기, 그 단말기도 사전 예약부터 엄청나가지고 우리 출시를 좀 밀어버렸죠. 사전 예약을 더 받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들은 되겠죠. 보시면 IM 부분의 매출액도 2분기보다 50% 이상 증가를 해서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2분기 때는 가장 침체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침체 구간 대비해서 50% 증가를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정상적인 수치에서 50% 순간 급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0%다라는 거에 대해서 통째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가전 쪽, 그쵸? 가전 쪽, TV 가전, 이쪽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될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그쵸? LG전자도 미리 금세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준비를 다 해놨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VIP원님들 같이 보유를 좀 했었는데 보시면 3분기 실적, 그렇죠?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 보시면 자, 9,59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1분기 때 1조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2분기 침체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정상 수치로 거의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금세 회복을 다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이렇게 미리 선반영됐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좀 눌러앉는 경향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특히나 완전 초대형주들한테는 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할 때는 오히려 빠져요. 그리고 약간은 이거 좀 별로야 라고 할 때는 남들이 버리는 걸 받아먹겠다라는 마인드로 별로야 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게 망하겠어? 하니까 오히려 또 다시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도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별로래 하면은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오르고 이거 좋대 라고 하면은 오히려 빠져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밸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이 맞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날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사실 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고, 어쨌든 앞으로의 삼성전자 행보를 좀 예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달성을 해놓은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는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VIP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구간 때부터 지금 편입을 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신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당시에 58,000원 부근을 정말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익폭이 크진 않은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론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악재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에도 타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가피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7만원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달려가기에는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7만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도 물론 지금 정배열 전환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호재성 재료들과 악재성 재료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물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단독적으로의 어떤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10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에 정말 7만원까지 돌파를 해주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매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배당이 있었잖아요. 배당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받아가면서 조정이 아니더라도 추가 슈팅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울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발 정치 이슈들이 또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횡보성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만, 펀더멘털이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오버슈팅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노이즈를 통해서 이 녀석이 더 올라가야 될 부분들을 저항을 받는 것들이 있는 거지, 절대 지금 뭐 비싸서 안 가니, 뭐 실적이 이랬는데 뭐 때문에 안 가니,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 녀석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자꾸 억누르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량이라도 좀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편입을 좀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VIP님들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실지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모르지만, 만약에 이 양도세에 좀 연관되지 않는다, 그쪽에 어떻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끔 제가 리딩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배열로 전환 시도를 하는 자리에서 음봉이 떠줬다? 너무 좋은 찬스예요. 단 거래가 좀 많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눈치 보는 물량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는 목표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표치 변함 없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노이즈 이런 거 같이 한 번씩 좀 살펴보고 조심해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모니터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보통 실적들이 기대치보다 상향 조정되거나 상회하거나 컨센서스 상향 조정, 상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정말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단타로 매일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단타가 계속 들어와요. 약간 테마적인 것들도 우리 현대에너지 솔루션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SDN도 같이 지금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플러스 뭐 시젠도 가져오고 있죠. 삼성전자 8%대 갖고 오고 있죠. ISC는 7%대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11% 이상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죠. 자, 솔브레인 올라오고 있죠. 셀리드 단타, 현대차 가져오고 있죠. SDN 이때 당시에 10%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2% 마감했죠. 3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들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걷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걷어가기만. 그렇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수익권에 있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이미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만약에 많이 폭등을 좀 보였었죠. 계속 핸들링은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를 보유를 하니까 80% 90%대 수익까지 끌고 왔습니다. 분할로서 수익을 좀 챙겨오다 보니까 소량만 갖고 온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적지 않은 수익을 달성해 왔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우리 삼성전자 IM파트가 엄청나게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편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파트론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론과 MC넥스 물론 같은 업종이죠. 우리 카메라 모듈 쪽. 그래서 파트론이나 MC넥스를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되는데 조금 나는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C넥스를 편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호가상으로도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파트론으로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은 10,000원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아래로 해서 12,300원대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12,300원대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인 손절은 10,000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좀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하시면서 수익으로 끌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MC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양봉을 띄웠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매수 찬스를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토캐스틱 잘 참고해 보시고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딱 보면 우리 VIP 회원님들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 MC넥스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계좌에 어떤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좀 수익을 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외부적인 노이즈가 됐든 뭐 불확실성을 띠는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각 시즌이나 지금은 특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끔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뭐 비법이나 비결이냐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은 저희는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을 했고 갈 수밖에 없을 만한 종목들을 사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시장이 주춤하고 급락을 보이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다 견고하게 버텨줬어요.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뭐 이제 약간 뭐 1% 미만으로 해서 지수 전체가 그래도 빨간불은 키워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지수를 계속 보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 시장 좋네요 이러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카톡이 오면서 아 오늘 시장 구리네, 아 왜 이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왜 시장이 구리냐, 오늘 이렇게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하락장 이후에 우리가 지금 VIP님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 없이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게 되시면 정말 각 시기에 맞는 거 혹은 뭐 좋은 종목이라는 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차트만 가지고 매매해도 되고 단타를 쳐도 되고 그래요. 무조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나쁜 기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좋지 않은 기업을 가지고서 위험성을 떠안고 그 종목을 단타를 친다, 스윙을 한다,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오버나잇을 하다가 오히려 더 변수가 생길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말고요. 정말 좋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면 전체적인 리스크 자체가 최소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와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종목 안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고요.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또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런 거 같이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좀 건전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시장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한 주를 또 봐야 돼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요 한 주에 따라서 앞으로의 코스피 코스닥의 행보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급락을 보이든 급등을 보이든 저희는 다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또 같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미리 하자고. 미리 항상 말씀드려요. 미리 준비하자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9월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9월 이 폭락장 이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 10월에 시장이 반등을 바로 주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했어요. 올라오는 시장에서 본전 찾겠다고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수익을 챙기시고 내려올 때는 기다리면서 편입을 하시고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한 번만. 저한테 오셔서 요거 한 번만 교정 딱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의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꼭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이면은 여러분들이 또 교육 공부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제 목소리로 직접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를 위한 1편부터 쭉 있습니다. 초보 입문자분들부터 다 시청하실 수 있는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